힙합이면 뭘까요? 뭐 비오의 카운팅 스타? 에스파의 위플래시? 진짜 그냥 저기 위에 계신 뭐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뺨 맞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은 빈지노의 아쿠아맨? 일리네어의 연결고리? 진짜 그것도 거의 힙합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것도 뺨 맞는 소리. 자 그러면은 어이씨 뭐가 힙합이야? 굉장히 난감한 주제죠. 사실 앞서 말한 것들도 힙합이 맞는데 어그로 좀 끌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, 자, 왜 앞서 말한 곡들은 직접적인 힙합이 아닐까?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힙합이 뭔지에 대해서 흐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라디오 허크입니다. 네, 힙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든 그 누가 말하든 거진 규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.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현타가 왔던 게, 아니 이거를 마치 내가 이 영상을 제작하려면은 어느 정도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, 내가 너무 이해도가 너무 없는데 나도 그냥 영상 자료 몇 개 본 게 끝인데,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는 정말 잘못 설정을 했다 라고 할 정도로, 힙합이란 거는 규정을 하기가 어렵고 규정을 할 수 없는 거고, 규정이 된다면은 그건 아마 뭐 인류사가 끝났거나 아니면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, 예.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도 거의 그냥 진격의 거인 잠깐 전쟁 끝난 거 마냥 또 후세대에는 어떻게든 발현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, 굉장히 현재로서는 또 앞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게 힙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은 힙합 관련돼서 영상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러면 넌 무슨 영상을 만들 거야?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, 힙합에는 이거는 힙합이야 라고 불리우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토대로 과연 힙합이라는 무엇일까?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힙합으로서의 첫 번째 사건, 1973년 8월 첫 번째로 힙합이라고 불리는 파티입니다. 첫 번째로 힙합 파티라고 규정된 이유를 알아보려면은 이 DJ 쿨 허크 스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DJ 쿨 허크가 활동할 당시에는 디스코가 엄청나게 유행하던 음악이었어요. 현재로서는 그저 그냥 무언가 그냥 예전에 듣던 음악 정도로 남아있지만은, 그때 당시만 해도 73년도이기 때문에 1973년도이기 때문에 디스코라는 음악은 진짜 무조건 제일 잘 나가는 메인스트림 장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파티에서는 디스코를 틀었어요. 하지만 이 쿨 허크 선생님, 펑크를 기반으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모르는, 라디오에서 안 틀어주는 그런 곡들을 전부 다 습가버리기 시작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생님만의 그 주된 스킬 중 하나가 턴테이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예전에 음악을 틀 때는 LP판으로 틀었거든요. LP 레코드 위에다가 LP를 틀어서 이제 음악 틀고 사람들 막 춤추고 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, 사실 그 LP판의 치명적인 단점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LP가 끝날 거 아니에요. 끝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춤도 끝나는 거죠. 굉장히 멋쩍은 시간 아니겠습니까? 클럽에서 갑자기 음악이 나오다가 꺼져. 그러다가 갑자기 틀어져. 그러면 그 잠깐의 우리들의 흥을, 이걸 어떻게 하지?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턴테이블 방식이라는 게 생겼는데, 그 앞서 틀던 곡이 끝나기 전에 미리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레코드판을 돌려가지고 앞서 틀은 노래가 끝날 때쯤에 새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이었어요. 그래서 DJ 하면은 막 뭔가를 접시닦기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죠. 그런 이유도 이 턴테이블 방식에 있다. 이 값비싼 LP판을 기스내면서 돌리면서 그 파티의 흥을 안 없애는 그 기술을 쿨허크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디스코랑 펑크라는 음악을 틀면서 턴테이블 방식을 사용을 하셨는데, 그 랩 음악의 비트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드럼만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대부분 노래는 뭐 신디사이저나 뭐 아니면 여러 악기로 그 진행이 되는 반면에 랩 음악만
어느 정도 루프 형식을 가지고 같은 그 드럼들이 반복이 됩니다. 이게 또 턴테이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. 왜냐면 턴테이블 방식으로 해서 그 앞에 브레이크 부분이라고 하거든요. 그 브레이크 부분만 계속 틀어주는데 계속 사람들이 좋아해. 그럼 또 계속 틀어줘. 그럼 걷다 춤을 춰. 그럼 브레이크 댄스가 되고 걷다 랩을 해. 그러면은 지금 랩이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말로만 들어도 현대 힙합의 모습의 기원이 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파티를 이제 첫 번째 힙합 파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. 랩, 비보잉, 그래비티, 디제잉 중에서 처음에는 디제잉이 굉장히 앞서 나간 문화고 주가 되는 힙합의 상징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. 현재로는. 그럼 우리가 아는 랩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? 사실 랩은 그렇게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쿠로크라는 사람이 턴테이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. 쿠로크의 파티가 처음 힙합 파티다라고 규정이 됐을 뿐이지 그 전에도 그 DJ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DJ들은 턴테이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꺼져버리는 개 갑분싸를 듣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치고 그냥 좀 읊조립니다. 야, 너 뭐 했지? 너 뭐 했지? 뭐 친구들 놀리면서 말 좀 주고 받으면서. 예. 근데 또 음악과 음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은율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비트 나왔는데 또 음악 나왔는데도 또 그 브레이크 위에다가 계속 읊조리고, 예. 그러다가 결국에 그거를 녹음을 해서 송출을 한 게 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누가 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거는 거의 명확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랩을 녹음하는 거를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 그냥 우리들끼리 파티에서 친구들 놀려먹고, 에? 뭐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왜 녹음을 해서 송출을 하냐, 우리들만의 것이다 라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, 결국에는 그 랩이라는 것을 저희가 현대인들이 원하듯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, 그렇게 우리가 현재 아는 랩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사건은 이제 DJ 중심으로 이루어졌죠. 힙합이라는 것의 탄생이 있었고, 근데 그 뒤부터는 훨씬 더 이건 힙합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기점이 랩 쪽으로 바뀌게 돼요.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랩의 형식 중 하나인 컨셔스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컨셔스 랩이라는 게 사회에 대한 얘기나 그냥 우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를 그때그때 짚어주면서 혹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적어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랩인데, 82년도에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 앤 더 퓨리어스 5 라는 곳에서 메시지라는 곡을 발매를 해요.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저희가 지금 아는 막 켄드릭 라마처럼 구체적인 가사에 막 향유 막 그런 건 없었지만은 이 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사는 막 파티 현장이었기 때문에 DJ가 틀어주고, 그래서 다 막 우리는 파티를 한다, 뭐 우린 즐기고 있다, 그런 내용이 전부였어요. 근데 이 곡이 발매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거리에 대한 얘기, 저희 사회에 대한 얘기를 담은 곡이 완성이 된 거죠. 자, 그 다음 컨셔스 랩이라는 걸 알아봤고,
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저희가 컨셔스 랩, 파티 랩, 그 다음에 제일 저희가 잘 아는 랩 중 하나인 갱스터 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갱스터 랩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셔스 랩이 나온 뒤에 4년 뒤인 86년에 나오게 돼요. 아이스티라는 래퍼가 처음으로 만들었고, 아이스티라는 사람은 갱스터였어요. 갱에 소속된 사람이었고, 또 그 아이스티라는 사람이 있는 클럽에도 갱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최초의 갱스터 랩인 Six in the Morning 이라는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. 네. 이게 사실 현대까지 이어지는 랩의 가장 기반 토대인 것 같아요. 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, 총 세 가지 사건이죠. 이 세 가지 사건만 알아두셔도 지금 현재 힙합이 왜 이런 형태를 가졌는지, 내가 듣는 곡들은 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힙합의 태동기, 처음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부는 여기까지 해보고, 다음 2부에서는 힙합이 이 태동기를 거쳐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